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공산주의 활동은 뭐라 했나요? 독립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세계적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하는 거였죠. 그래요. 그랬고 처음에 공산당을 조직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조직이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나 그 농민 사이에 침투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죠. 노동조합이나 그래요. 농민조합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하죠. 너무 빨리 드러내는 바람에 또 토벌되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노동쟁의와 소작쟁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했냐 이제 이런 걸 따져볼 수 있는데 현 시대에 보면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노동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노동조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중요했을까요? 소작쟁이가 더 중요하죠. 대부분 인구가 농민이니까 소작농이니까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대화 세력의 활동도 받고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도 봤죠. 식민지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뭘 봐야 될까요?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격돌을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말했죠. 그 격돌이 그래요. 해방된 뒤에 처음 생긴 게 아니다. 첫 격돌은 자유시 참변에서 나타났다. 무슨 격돌인가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정체를 드러낸 거죠. 소련군에 편입돼야 된다. 그 소연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이제 드러낸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왜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러시아 내 적군과 백군이 싸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죠. 그게 첫 격돌인 거예요. 그전에는 격돌이 없었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독립운동부터 하자 이랬는데 첫 격돌이 발생했죠. 그럼 격돌을 살펴봐야 돼요. 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자 항일 투쟁 세력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진다. 항일 투쟁 세력은 두 종류죠. 독립 투쟁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기 위한 활동, 그것도 항일 투쟁이죠. 일본 정부를 무너뜨려야지 그게 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독립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독립하고자 하는 세력을 죽인 거죠. 근대화 세력을 죽인 거죠. 3차 인류혁명 세력인 근대화 세력과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인 공산주의 세력의 투쟁이 본격화된다. 이때부터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주의 참변에서 드러났죠. 죽이는 걸로 드러난 거예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던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쁜 놈들 이렇게 발표하겠죠. 왜 독립운동가를 죽이느냐. 편입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돌려보내지. 편입하고 싶은 사람이면 편입할 것이지.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죽였다는 거예요. 편입 안 한다고. 안 된다고. 1922년 8월 자유시 참변을 피한 독립군들은 합쳐서 대한통일부를 만든다. 그래 근대화 세력이 대한통일부를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들이 뭐 김자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통일부 소속 박일병은 상해로 파견되어 김립을 암살한다.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예전에 김립에 대해서 설명했죠. 볼셰비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혼자서만 쓴 게 아닐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었죠. 고급 주택 사고 주색을 즐겼다고 하죠. 그래서 김구가 암살했다 이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래요. 그건 설이고 실제로 암살한 이는 대한통일부 소속 박일병이었다는 거예요. 박일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마도 김구가 죽였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설도 있고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잘 모르죠. 오히려 김구가 죽였다는 게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래요. 그런 설이 퍼진 거는 아마도 김구를 반공주의자로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퍼뜨린 설로 봐야 되겠죠. 김구는 김립의 암살에 관여한 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인 이는 임시정부 소속이 아니고 대한통일부 소속이더라. 대한통일부와 임시정부는 다른 거죠. 다른 단체예요. 만주에 있는 또 다른 무장 항쟁을 하는 단체가 있죠. 김자진 같은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통일부에서 왜 김립을 암살했겠어요? 복수한 거죠. 자유주의 참변 때. 그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격돌하잖아요. 그럼 김구가 죽였다고 알려진 것은 이제 역사 날조인데 일종의 그런 역사 날조가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수정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야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김립 암살 사건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독립군이 왜 하필 자유시로 이동했을까? 누가 데리고 갔을까? 누가 데리고 간 것 같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홍범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선동해가지고. 그 자유시 참변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홍범도가 평생 민족을 위해서 전투를 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홍범도의 부대가 자진해서 소련군에 편입되었고 이후에 독립군으로 돌아오지 않고 소련군 대위로 활동했다. 자기가 독립을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소련군에 편입돼서 싸운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독립군 데리고 독립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홍범도는 어떻게 했나요? 소련군에 한번 편입된 뒤에 대위라는 지위도 없고 아주 높은 지위도 아니죠. 그냥 그 군대 생활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소련군 대위로 활동하고 끝나더라. 그런데 다른 독립군 지휘관들 중에서 홍범도처럼 소련군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은 독립군 지휘관들은 홍범도와 달리 이후에 돌아와 독립군으로 계속 활동했다. 홍범도만 소련군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을 생각하면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러. 근데 홍범도는 안 그랬더라. 그래서 홍범도가 이 독립군들을 선동해서 자유시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죽인 주범이기도 하고. 홍범도처럼 평생 소련군을 위해 활동한 인물은 없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아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못 돌아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하여간 나머지 독립군은 함께 싸운 동지들인 그들이 말해 따라 아무 정보 없이 자유시로 이동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홍범도가 누군가는 선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만한 위치가 돼야 되는 거죠. 홍범도가 독립군 대장 중에 한 명이었고 데리고 간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행적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소련군에 이제 편입된 뒤로. 그 역사에 그 날조가 굉장히 많아요. 홍범도가 뭐였다고 하나요? 봉오동 전투의 승리자였다.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끌었다. 봉오동 전투에서 과연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현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군 보고와 그래요. 임시정부 보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면 그 봉오동 전투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홍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날조라는 거예요. 그 최진동이라는 거예요. 그 세 부대가 일단 합쳐서 이제 싸우죠. 근데 사령관을 누가 맡았나요? 최진동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봉오동 전투를 승리라고 얘기하더라도 최진동이 승리를 이끌었다 해야지 왜 홍범도가 승리를 이끌었다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린 소문이죠. 일종의 날조인 거죠. 한국에는 말했잖아요. 역사를 날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진동과 안무를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자유시로 들어갔죠. 근데 안무는 어땠나요? 안무는 대한제국 육군 친위대 교론관을 지낸 군인인데 아라소련군의 편이 못 된다 이랬던 거예요. 홍범도와 달리 같이 공원동 전투를 치렀지만 그 안무 부대는 소련군과 맞서 싸우다가 많이 죽었겠죠. 그 안무는 이제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 다시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최진동은 어떤가요? 최진동은 일단은 이제 그래요. 뭐 어떻게 해서 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알 수는 없는 거죠. 소련군에 편입되지 않고 뭐 어떻게 뭐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하여튼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계속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선동해서 자유시로 데리고 갔느냐, 범인이 누구냐. 홍범도 빼고는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럼 범인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더라. 한 두세 사람이면 그 두세 사람이 같이 선동했겠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서만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범인이 홍범도지 누구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죠. 누가 죄인이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발표했다. 박일병이 죽였다. 김립은 볼셰비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횡령한 이로 이승만과 같은 근대화 세력에게 불신을 받던 인물이다. 저번에 살펴봤죠. 볼셰비키와 통하는 이는 김립만 있는 것은 아니며 김립이 자유시 참변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자금을 횡령했다고 하지만 임시정부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지 대한통일부 자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다. 대한통일부 박일병이 죽였다는 거예요. 김립을. 자금 횡령권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연락을 취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근대화 세력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자금 횡령해서 죽였으면 임시정부에서 죽이는 거지. 뭐 대한통일부 자금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죽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근대화 세력들과 모종의 연락망을 통해 본보기로 죽일 만한 공산주의를 한 명 찾아 암살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립이 그러면 자유주의 참변에 개입했냐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근데 대한통일부 박일병이 죽였더라. 공산주의자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많이 죽였으니까. 적당한 인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공산주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면서 이동희 다음으로 2인자가 김립이잖아요. 김립을 죽인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동희는 임시정부를 탈퇴했다. 여러 가지 시달리겠죠.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자유주의 참변. 작은 문제. 난 그냥 공산당 운동이나 할 거다 이러면서 나가버린 거죠. 그럼 공산주의자들 역시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김립도 죽였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공산당 출신은 임시정부 인사들은 그래요. 근대화 세력의 수장이 이승만을 탄핵하려 했다. 그래요. 공산당 출신 임시정부 인사들이 되겠죠. 그런데 임시정부는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힘이 팽팽하여 이승만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예전에 설명했죠. 두 세력이 연합으로 만든 단체가 임시정부다. 이승만은 또한 조선인들에게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에 함부로 탄핵할 수 없었다. 그렇죠. 예전에 확인했죠. 1919년 임시정부가 여러 개 생길 때 이승만은 다 추천받죠.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로. 그 대표인사였다는 거예요. 함부로 탄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우 혼란이 오겠죠. 그런데 기회가 생겼다. 또 힘이 또 팽팽하니까 또 함부로 탄핵할 수 없었는데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근대화 세력은 이승만 세력과 안창호 세력으로 구성되었다. 큰 세력 두 개를 보면 이승만 세력이 있고 안창호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은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은 세 인물이 있었다.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이다. 이승만은 1875년생으로 1878년생인 안창호보다 나이가 3살 많았다. 같은 또래죠. 둘 모두 서재필을 스승처럼 생각하고 존경했지만 둘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 세력 기반이 같다 보니 둘 사이에 일종의 권력투쟁이 발생한 것이다. 공산당 세력과 결탁한 안창호 세력은 결국 이승만을 탄핵한다. 최초의 배신의 정치이다. 그래요. 그 안창호 세력도 보면 안창호라는 인물도 보면 근대화 세력이고 그래요. 이승만도 보면 근대화 세력이고 충돌할 이유는 어떤 거에 보면 특별히 없어요. 이승만은 외교 활동을 중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력 양성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안창호는 주로 이제 실력 양성에 힘썼죠. 실력 양성에 힘쓰는데 또 이승만 외교 활동을 금지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안창호 세력이 이승만 탄핵에 앞장섰더라.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를 따져보면 그래요. 둘 다 미국을 기반해서 활동하는데 뭐 권력투쟁 빼고는 발견할 게 없더라. 이승만을 탄핵시키면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여러 명 발견되잖아요. 탄핵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한번 봐야 되겠죠. 1919년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한국의 독립을 위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한 것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6년 전의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6년 전의 일을 꺼내면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당시 독립운동가들 역시 조선인들의 힘만으로는 항일 투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힘을
빌리를 한 것이다. 독립운동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소련의 힘을 빌려 방위투쟁을 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나아가 한반도로 소련방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렇죠. 뭐 소련의 힘을 빌려서 항일투쟁하는데 이승만이 뭐 미국과 같은 혹은 또 미국과 같은 나라 혹은 국제연맹을 통해서 독립운동하겠다. 이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죠. 소련방의 힘을 빌리면 되고 미국의 힘을 빌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격 사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 마찬가지인데. 즉 이승만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힘을 빌려 위임 통치를 거쳐 독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으니 억지로 탄핵 사유를 만든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6년 전의 사건인데 갑자기 왜 6년 지난 뒤에 탄핵해야 된다 해요. 가만 보면 이건 이유가 아니다. 그냥 대충 내세운 거다. 또 다른 사유로 이승만의 불성실을 탄핵 사유로 삼았는데 성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이니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통령이 성실하지 않다는 사유로 탄핵한 사례는 없다. 아니 그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전 세계 탄핵 사유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성실하지 않으니까 탄핵한다? 그런 사유로 탄핵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마지막 탄핵 사유로 국무총리 미임명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탄핵 사유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그래요. 진짜 탄핵 사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유를 찾자면 이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탄핵 사유는 그거죠. 대통령은 근대화 세력이 맡고 국무총리는 공산주의 세력이 맡았다. 김립 횡령 사건과 자유시 참변 사건을 책임지고 유동희가 국무총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면 이승만이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하는데 임시정부 성격상 공산주의자를 임명해야 했다. 연합이 만들었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은 이승만이 맡고 국무총리는 공산주의자가 맞자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이동희가 물러났으니까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임명해야 되나요? 공산주의자를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기 싫었고 그렇다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없었기에 신규식을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하려 했다. 신규식도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외교를 통한 독립을 주장했다. 이승만과 뜻이 같죠. 이에 공산주의 세력이 반발하여 안창호 세력과 연합하여 이승만을 탄핵한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현 시대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반발하여 안창호 세력과 연합하여 이승만을 탄핵한 것을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동희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또 복수하려고 하겠죠. 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이승만을 싫어하는 이승만 탄핵에 찬성한다. 자기들 수장을 쫓아냈으니까 찬성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도 안 들고. 당시 탄핵안을 제출한 이들은 다섯 명이었는데 3명이 안창호 세력이었다. 곽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재가 이승만 탄핵안을 제출했는데 곽헌, 최석순, 문일민은 안창호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결을 하겠죠. 그런데 이승만 탄핵은 현 시대 언어를 빌리자면 불법 탄핵, 사기 탄핵에 해당된다. 이 무슨 말이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임시정부에는 현 시대 국회에 해당되는 의정원이 있었다. 의정원 의원수는 100명에 해당되고 과반수가 참여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정원 의원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의정원에 모이는 의원은 통상 20명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1925년 임시정부의 임시원장 제6차 기원 당시 의원 정수는 51명으로 변경한 뒤 투표했다. 탄핵은 해야 되겠는데,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탄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51명으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변경하는 과정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헌장을 개정할 때 정족수는 그게 불법 탄핵이 맞다는 거예요.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가요? 50명 탄핵과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래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죠. 개헌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헌했다는 건가요? 51명으로 변경한 뒤 투표했다는 거예요. 50명이나 모였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살펴봐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개정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결 조건을 구비한 채 투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한 뒤에 투표했는데 그러면 정말 탄핵되냐 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시정부는 참여 인원수와 찬성 인원수를 밝히지 않았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자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참여 인원수와 찬성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요. 그래,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공개해야죠. 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뒤 참여 인원수와 찬성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유일한 사례이다. 그러한 이유로 불법 사기 탄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불법 탄핵 사기다. 아마도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발표를 해야지 안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지금 개정 과정도 문제가 살펴봐야 되고 둘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탄핵됐으면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개정했다 치더라도 50명 이상 안 모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또 개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개정했냐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조선인들로부터 대표성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금이 풍족하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금이 풍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승만은 근대화 세력의 대표인 동시에 독립운동의 대표로 인정되는 인사였다. 그걸 예전에 확인했죠. 그런데 이승만을 파면시켰으니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다. 대표성을 사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시정부는 자기가 대표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1925년 미주지역 최대의 한인 독립운동단체인 대한민국민회의는 임시정부의 지원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못하겠다. 우리는 이승만 보고 지원하는 단체이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원하던 근대화 세력에 속한 많은 이들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끊었을 것이다. 당시 합법적으로 모금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곳 중 가장 중요한 곳이 미국인데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이 끊긴 이상 임시정부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아니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나오죠. 한반도에 사는 조선인들이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불법이니까. 근데 미국은 합법이잖아요. 근데 자르니까 미국에 사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내려고 하겠죠. 단체는. 근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국민당의 빌부터 유지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만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이승만의 대표성으로 유지되는 단체가 주제를 모르고 탄핵한 결과이다. 달리 얘기하면 핵심 물질을 쫓아냈으니 어찌 조직이 유지되겠는가? 아니 이승만 보고 지원하는데 이승만을 잘랐으니까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임시정부는 의원이 부서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내각 책임제로 전환한다. 그전에는 대통령제였죠. 왜 그러는가요? 그때는 뭐 자금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제 하에서 각 부서를 정하고 또 부서 담당자를 정하고 또 의원은 또 의원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 탁 끊기니까 이건 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금이 끊기니까 대폭 감소했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봉급을 지급하기 어려워졌고 많은 인원이 임시정부를 떠났다. 대폭 축소되는 거죠. 김구는 당시 형편을 한 집 살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임시정부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음을 해고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탄핵한 뒤에 돈이 안 들어오더라. 아니 자기들 지지자의 성향을 알고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거죠. 이승만이 대표성이 굉장히 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요. 청사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여러 번 옮겼다고 전해진다.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임시정부가 그렇게 대표성이 없었나? 대표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개인기로 유지되는 단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떤 단체를 보고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한국인들에게는 최근의 일이지 원래 한국인들은 개인을 보고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은. 이승만의 대표성이 계속 이어지죠. 1919년 이후로. 1945년 해방됐을 때도 누가 대표성이 있나요? 임시정부의 대표성이 이승만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의 대표성은 언제까지 가나요?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승만은 선거하면 압도적으로 다 이겼잖아요. 개인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 성향을 보고 이제 결정하겠지만, 이 사람은 근대화 세력이다. 한 번 정하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도.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박정희 사라지니까 당이 사라지잖아요. 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김영삼, 김대중까지도 다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따라 그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지 당을 보고 투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당을 보고 투표한 거는 이제 김대중이 물러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당을 보고 투표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에 빠진 임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뭐 이동이나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에 그 독립단체를 만들 때 임시정부가 여러 개 생길 때 봤잖아요. 이승만은 다 추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명성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이승만하고 비교하면 대표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의 대표성은 계속 이어져 갔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자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여간 이승만 탄핵 사건으로 인해 이후의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별개의 활동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승만은 어쨌든 성공하잖아요. 외교 활동으로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잖아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임시정부가 자름으로써 자금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국민당에 빌붙어서 유지하잖아요. 만약에 안 잘랐으면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큰 기여를 했으니까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곧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임시정부가 역할했다. 우리 역할로 독립이 됐으니 그래요. 우리가 정당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제 공식적으로 잘라버렸으니까 그 이승만의 그 개인적인 활동으로 된 거지. 그게 왜 임시정부의 활동이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내세울 게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사실 한 게 없잖아요. 유일한 게 이제 그 윤봉길이 그걸 투척한 사건인데,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중근처럼 임시정부 요인 김구가 직접 나서서 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애국심 들끓는 청년을 모집해가지고 또 암살시킨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